미중 충돌이 시작된 지가 벌써 2019년에 터졌으니까요. 20년, 21년, 22년, 23년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넘는 동안 중국은 지금 현재 괜찮을까요? 중국의 현재 지금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괜찮지 않다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중국 경제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만큼 최악이라는 이야기예요. 최악. 지금 이 지표 한번 보실래요? 이 지표를 보면요.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6년 새에 미국 내 중국산 비중 하락 폭이 8.4%포인트입니다. 6년 새에. 장난 아니죠. 이 정도면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에서 지금 최악을 맞는 것은 지금 중국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실제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최악을 맞는 것은 중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8.4%가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빠르게 망하고 있죠. 빠르게. 이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2017년만 하더라도 중국 말입니다. 미국의 수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 지표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21.6%였으니까 21.6%가 얼마로 떨어졌느냐? 13.2%로 떨어졌어. 13.2%. 26.1%가 21.6%가 13.2%. 8.4%포인트가 폭락한 거예요. 진짜 최악이죠. 진짜 최악입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중국이 앞으로 굉장히 참담한 역사를 써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에 8.2%가 2004년엔 13.4%까지 올라갔거든요. 2017년에는 21.6%. 그런데 이게 차츰 떨어지더니요. 2023년에는 13.2%까지 떨어졌으니 버텨낼 재간이 없죠. 지금은 말입니다. 어떡하든 뭔가 만회를 하고자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 수출을 보면 말입니다. 미국 수출이 저렇게 8.8%포인트가 빠지니까요. 지금 보면 4개월 연속 중국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5%가 7월에는 마이너스 14.5%까지 가더니요. 8월에는 마이너스 8.8%로 뭔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좋아지게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제가 참담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만큼 수출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중국도 수출 중심의 어떤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담한 수준으로 갔으니 그 상황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내수까지 이게 진짜 만만치 않아요. 내수 한번 보실래요? 내수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소비자 생산 물가가 7월에 마이너스 0.3%입니다. 6월에 0.6%, 0.0%였거든요. 7월에 마이너스 0.3%예요.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비가. 이게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해지거든요. 경제는 진짜 망해요. 경제는 진짜 망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수순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수순을.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생산자 물가도 마이너스예요. 생산자 물가 7월이 마이너스 4.4%입니다. 그러면 8월에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8월에
8월의 소비자 물가가 또 말입니다. 마이너스 0.3보다는 좀 좋아질 거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6월이죠. 6월에 마이너스 5.4%가 생산자 물가였거든요. 이게 실제로 마이너스 0.3이 나타났으니까 마이너스 4.4%니까 조금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이게 뭐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출도 망가지고 수입도 망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버텨내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게 지금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는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렵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은 상황이 열악하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버티려고 하죠. 중국도 말입니다. 이게 경제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이니까 수출에서 어떻게 만회해 보고자 합니다. 수출에서 동남아 쪽에 수출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러시아 쪽에 수출을 더 강화시켜서 나라 경제가 붕괴하는 것은 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나라 경제가. 그렇지만 이게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게 오래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 막기가. 언젠가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이 왔을 때 결국은요 중국도 와르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뭐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할 때 어떻게든 뭐 러시아나 아세안이 영향을 미치길 바라거든요. 러시아나 실제로도 보시면 여러분 러시아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게 본인들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에는 63.2%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대로 아세안은 안 늘어나요. 아세안은 마이너스 3.6%예요. 아세안 예상보다 신찮고요. 대한민국에도 마이너스 7.8%.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결국은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하든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쉽게 말하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를 촉발시켰고 실물위기로까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막아보자. 이거 어떻게 막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듯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대로라면 참담한 결과를 저는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지금 투자은행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을 보면요. 평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5%가 무너집니다. 중국 정부는 5.5%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4% 이하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참 남의 불행이 누구에게는 행운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우리가 이거 반드시 행운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산 비중이 21.6%에서 13.2%로 8.4%포인트가 줄어들면 이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지금 현재는요. 멕시코가 감당하는 것, 멕시코. 그리고 동남아가 감당을 하고요. 대한민국도 감당을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것은 어째 보면요. 우리에게는 호재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건 잘 봐야 돼요. 시장을 지금 국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우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최악을 맞을 거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중국이 무너져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지금 미국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요. 과거처럼 말입니다. 우리 전체 수출액의 20%, 25% 수준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중국이 그만큼 못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체를 누가 해야 되거든요. 일본이 대체를 하든지 대한민국이 대체를 하든지
동남아가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멕시코가 대체하든지 캐나다가 대체하든지. 근데 첨단 제품은요. 다른 어떤 나라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만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는요. 어쩌면 약간의 희망들이 피어오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새로운 국제 질서 하에서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유럽에 대한 수출이 중국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더 많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방산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특히 원전은 강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원전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빨리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 경제가 참담함에 빠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오히려 말입니다. 뭐 큰 희망은 아니지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생긴다. 뭐 중국 경제까지 좋아지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예, 어쨌든 시장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이게 완전한 위기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중국 정부가 통제하면서 위기처럼 위기인 것을 위기 아닌 것처럼 위기 아닌 것을 위기처럼 그건 아니고요. 위기인 것을 위기 아닌 것처럼 자꾸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게 언제까지 갈지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국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중국 투자하지 말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많이 투자들을 하세요. 예, 근데 중국은 저는 하한가 투자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하한가에다가 또 투자하는 거 더 하락할 거라고 더 떨어진다고 조심조심 하시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종목이 대형주고 이게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 예, 어떤 경제 상황이나 경제 어떤 상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뭐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떨어졌다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등락을 같이 한 그런 종목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국 투자 자체를 요즘 같을 때는 쉬는 게 답이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